근데 이건 뭐죠? 아 이거 네. 아이폰. 지금 쓰고 계시나요? 네. 보통 이제 9일만 읽은 애들이 이게 혼자 할 때는 잘 되는데 시험장에서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시험장에서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긴장감 컨트롤을 못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잡아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 시험장에서 컨트롤을 못한 이유도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면 세계에 공감하고 글을 제대로 이해하면 풀린다라는 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지. 맞아요. 시험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을 하기가 무서운 거야. 시간이 조금 시간이 없을까 봐. 네. 사실 이것만 딱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뭐냐면 오늘 학생은 9일만 체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반수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9일만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 결국 수능 날에 3등급을 맞았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1, 2월 달에는 거의 점수가 50점, 60점대였는데 그래도 9일만을 보고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등급 정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시험장에서의 압박감, 그리고 감상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문제,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의문을 품고 어느 부분은 납득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독서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진입니다. 고3 때 공부를 했는데 한 2등급에서 4등급 정도 점수에서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확실하게 1등급 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고3에는 매일 최소 2시간씩 했어요. 매일 최소 2시간씩. 9일만을 네. 2회독씩 했고요. 매일 3비 그거 한 권 풀었어요. 그럼 그것 말고는 없나요? 기출은데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문제점 발견했고요. 근데 이건 뭐죠? 이거 네. 아이폰. 지금 쓰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처음에 9일만 읽기 전까지는 김동욱 쌤 강의만 봤었던 거야? 네, 강의 보고 그 딸린 숙제 딸린 숙제만 하고. 그러면 9일만 보고 나서는 공부 방식이 좀 바뀐 게 있었어? 그 반응하라가 뭔지 몰랐는데 그거 이제 구체화해 주시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그대로 반응했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딱 적용했을 때는 잘 적용됐어? 어땠어?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읽었을 때는 일단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이해는 했고. 네, 이해는 했는데 이게 그대로 안 나와. 지문 읽을 때 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꾹 참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인가 하면서 점점 잡혔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9일만 해서 말하는 바는 감을 잡았던 거네. 하다 보니까. 그럼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했는데 시험장 가면 맨날 제멋대로 풀더라고요. 말하는 거 안 지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이제 9일만 읽은 애들이 이게 혼자 할 때는 잘 되는데 시험장에서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시험장에서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긴장감 컨트롤을 못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잡아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 시험장에서 컨트롤을 못한 이유도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면 세계에 공감하고 글을 제대로 이해하면 풀린다라는 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지. 맞아요. 그건 시험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을 하기가 무서운 거야. 시간이 조금 시간이 없을까 봐. 네. 그래서 계속 붕 뜬 상태로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네, 맞아요. 요렇게 풀고. 근데 이렇게 풀면 절대 3등급 이상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혼자 공부할 때 집중해서 풀린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야 돼. 내가 이걸 집중하면 시간 안에 풀리는구나,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구나를 연습할 때 해봐야지 실전에서 그게 나와. 근데 지금 우진이 너 상태는 연습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했고, 연습할 때 그걸 많이 못 느끼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도 확신이 없는 거야. 연습할 때는 그래, 시간 제한도 없고 긴장감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일단 하면 되긴 해.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도 될까?에 대한 확신이, 너가 독해력이랑 감상력이 충분히 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또 무너져 버리는 거지, 시험장 가서는.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사실 연습량을 늘려서 연습 때 확신을 제대로 가진 것밖에 없어. 근데 고3 때 연습량이 내가 봤을 때는 1등급들이 공부하는 양에 빗대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하루 2시간씩 공부해가지고 고3이 1등급 받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수생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국어 공부를 매일 하잖아, 걔네들. 그것도 매일 8시부터 12시까지
규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걔네를 어떻게 이겨? 그쵸. 재수생만 해도 10만 명 정도인데. 어. 그래서 일단 우진이 너 첫 번째 해결책은 네. 공부 시간, 공부량을 거의 2배 이상 늘려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2시간씩 공부했다는 건 그냥 깔짝댔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루에 2지문씩. 하루에 2지문씩 2시간이면 깊이 있는 사고 거의 쉽지 않다. 그냥 깔짝대는 느낌? 국어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너 성적이 그냥 비슷하게 쭉 나왔던 거지. 제가 그럼 2지문씩만 푸니까 한 지문 보고 또 한 지문 보니까 감도 안 잡히고. 그리고 2지문씩 풀었다는 것도 난 듣고 바로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네. 일단 2지문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너가 3등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시간에 한 지문을 끝내는 거잖아. 아 30분에. 30분에 한 지문을 끝낸다고? 왜냐면 문학 2지문 이거 2지문. 아, 그러니까 국어 공부 2시간 하면 문학 2지문, 비문학 2지문 하니까 비문학 한 지문은 30분에 끝내야 된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네. 봐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30분 안에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해낸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나도 수업 준비를 할 때 이거를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30분 이상 걸려. 나조차도 기출이 다 머릿속에 있고 국어 공부만 몇 년을 한 나도 새로운 지문을 보고 이걸 그냥 맞추는 건 바로 맞출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말로 풀어내고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는 데는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근데 너가 30분 만에 이 지문을 풀고 치운다? 공부를 굉장히 얕게 하고 있는 거야. 좀 나름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한 어. 것 같은데 30분은 좀 적은 거. 30분은 적지. 네.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딱 이 문장 내가 찝어서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너가 30분 분석하고 넘어갔던 지문이라 하더라도 너 답 못해 절대. 사실 이것만 딱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뭐냐면 그 기간이 있어. 내가 한 지문을 4시간 잡아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 그 기간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구나를 납득하고 쭉 파잖아? 그럼 한 2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웬만한 난이도의 지문들은 30분, 1시간 내에 탁탁 끝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속도를 붙여 올라가는 건데 대부분 애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 2시간, 4시간 파고드는 그 경험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피상적으로 이 지문 풀고 버리고 이 지문 풀고 버리고 좀 고민해보고 이거 맞나? 답 체크한 다음에 이게 왜 답이었지? 틀렸으면 해설 보고 이래서 답이었구나. 끝. 그거 반복이잖아. 근데 수능 국어는 결국에 너가 이걸 해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만점이 뜨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면 학교 무슨 요일 날 가? 저 월금 3시간씩. 월금 3시간씩 집 주변에 있는데요? 아니. 어디야? 통학이 거리가 있나? 네, 한 1시간. 아니 그러면 월요일 금요일은 5시간을 날리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너 재수 실패하면 돌아갈 거야? 일단 군대부터 가려. 그러면 월요일 금요일 5시간씩 통학 포함해서 대학교에 시간 쓰고 그 다음에 화, 수, 목, 토, 일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번 주부터 제대로 좀 있어요. 동아리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좀 다녀보니까 동아리를 나갔다고? 동아리 나갔었는데 다녀보니까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삼수하겠다. 절대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6학점만. 또 내가 재수학원도 다녔잖아. 그쵸. 망령들을 많이 봤거든. 이 재수학원에서 망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최선을 안 다하는 애들이 망해요. 망한다는 게 그 점수도 망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인생 전반에서 수능이라는 끈을 못 놓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좀 유튜브나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이것보다는 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 기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거든 걔한테. 제가 사실 딱 작년에 그랬어. 이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팔팔한 20대를 14시간 동안 강제로 책상에 앉아있게 만들어. 그거를 300일 이상. 그 사람 미쳐버리지. 그쵸. 그걸 1년 더 한다? 쉽지 않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진짜 착실하게 해온 애들. 독재학원 선생님이 하라면 하고 혼자 자습하고 머리 끙끙대면서 성적 올리려고 완전 발악을 해봤던 애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못해요. 네. 그래서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그냥 납득하고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내가 열심히 안 했어. 설렁설렁 했고 재수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미련이 좀 남네? 진짜 삼수? 그냥 삼수 순식간에 되고 또 군대 가지. 그럼 군대 가서 군대 간 2년 동안 시간 남았네? 수능 칠까? 4수? 5수? 6수? 이 망령된 친구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게 재수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수가 가장 파이팅 있게 가장 빡세게 할 수 있는 기간이야.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첫 시작이기도 하고 네. 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근데 3수, 4수, 5수? 쉽지 않아. 힘이 점점 딸려. 생각을 해봐. 내가 시험을 준비할 때 진짜 한번 빡세게 짧고 굵게 팡 해야지 3수, 4수, 5수 하게 되면 힘이 점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지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만약에 너다. 바로 지금 독자학원 들어가. 매일 아침 7시 또는 7시 반까지 가가지고 오후 10시까지 공부 쫙 하고 나오고 공부 쫙 하고 나오고 이거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수능 벌써 얼마 안 남았어. 다른 애들은 보통 1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네. 너 목표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 같으면 바로 들어가서 매일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할 것 같아. 너 평생을 학벌 열등감 없이 살 수 있는 건데 남은 인생을 군대 가서도 생각나. 내 100% 진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군대에서 준비하는 애들 많거든. 그럼 걔네 보면 나도 한 번 더? 그럼 또 그때 시간 또 버리는 거야. 왜냐면 군대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다른 공부들이 많은데 또 수능 공부에 쓰죠? 군대에서 하니까 또 성적 잘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지. 그러니까요. 군대는 지금 환경보다 훨씬 더 공부가 거의 불가능이야. 연등 시간 때 공부한다고 해도 한 4시간? 3시간? 진짜 새벽까지 공부한다 했을 때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지 너 인생에서 너가 지금 또 바로 군대 갈 거라고 하니까 가장 편하고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인 것 같고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 국어 관련해서 네. 너가 독재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줘 볼게. 그럼 만약에 너가 비문학 한 지문 푸는데 30분 쓴다 했잖아. 그럼 30분 안에 너가 이거 왜 틀렸는지 납득을 못했어. 그럼 뭐해? 그럼 답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네. 잠깐 이건가? 아 저건가? 하다가 이제 국어 공부 시간 다 되면 이제 답지 보고 아 끝내버리잖아. 맞아요. 빨리 이거 듣고 돌아가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왜냐면 이게 국어의 신 나왔던 애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데 문제를 봐 틀렸어. 네.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생각하기가 빡세잖아. 네. 한번 읽었던 지문이니까 다시 보기도 귀찮고 거부감이 좀 들죠. 네. 그리고 시간도 없고 오늘 뭔가 한 지문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네 맞아. 그래서 해답을 보는데 그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차라리 답지를 보지 말고 다른 지문을 풀어요. 이거는 답지 보지 말고 네. 다른 지문 풀어.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도 만약에 문제를 틀렸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 그러면 남겨놔. 그 다음에 국어 공부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면 틀렸던 지문으로 다시 와서 다시 봐. 요거를 다른 지문 보고 보는 거니까 좀 리프레시 됐을 거 아니야. 네. 다시 보면서 내가 지문을 읽을 때는 이해 못한 문장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크했어. 뭐 이해 못한 문장이 한 2-3개 나오네? 거기에서 고민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지. 또 이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 루즈해지거든. 너는 아직 독해력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체크해. 한 10분 정도 고민을 해봐.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 근데 고민을 할 때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뭐 때문에 얘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를 분해해서 봐야 돼. 앞에 문장들은 진짜 제대로 다 이해한 게 맞는지. 네. 두 번째, 단어를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아. 세 번째,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세포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만약에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요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뒷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콤마 찍혀가지고 이렇게 좀 긴 문장 같은 거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막히는 건지를 섬세하게 봐야 돼. 그러다 보면 풀린단 말이야. 왜냐면 너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문장 자체가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한국어니까 이해가 되는 단어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솎아내서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 문장 모르겠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점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지문에서 그런 식으로 문장 딱 찾고 모르는 부분 체크해. 생각해봐. 10분 생각해봤는데도 안 돼? 그럼 넘겨. 그 다음 지문에서 몰랐던 문장들 보고 체크해봐. 그래도 안 돼? 계속 고민해. 너 오늘 안 풀렸어. 4시간 박았는데 안 되는 게 그래도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시 봐? 내일 답시 안 보고 내일로 넘겨. 내일로 넘겨서 다시 봐. 그래도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지만. 내일로 넘겨. 그 다음 날로 넘겨. 아. 계속 넘겨서 최대한 너 스스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야 돼. 근데 이게 다음날 봤을 때는 너 머리가 좀 돌아간 상태로 다시 보게 되기 네. 때문에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 그리고 첫날에 봤던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처음 너가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이 문장에 대한 모든 내용이 새롭지. 단어도 네. 새로울 거고 내용 자체도 새로울 거고 문장 구조도 새로울 거 아니야. 다음날 다시 봐. 근데 요 3개는 눈에 익숙하지. 그러면 요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너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그 기간이 필요하고 이걸 너 스스로 해내야 돼. 인간 강사나 해설 보면 이 문장이 이런 뜻이었다는 걸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가 스스로 보는 힘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미 다 해설해놓은 걸 보면 안 길러진단 말이야. 너 스스로 기르는 연습을 해줘야지. 물론 처음에는 다 해설된 걸 보면서 아 여기까지 이해해야지 이해를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읽고 넘어갔어야 됐던 거구나를 납득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이후에 공부할 때는 9일 만에 읽고 공부 방향성을 잡고 너 혼자 기출을 풀 때는 그렇게 바로 해설을 보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내면서 너 스스로 9일만 같은 해설을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사실 국어 공부지.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노르지 당연히. 그러면 실제로 그냥 지문 보면서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 볼게. 네. 기차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기차표를 사.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차를 타는 거잖아 여기서. 그럼 여기에 있는 승무원한테 표를 보여주고 너가 나중에 가서 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정은 예약이 아니래요. 의문이 들어. 왜? 의문이 드는 입장은 뭐냐면 기차표를 사는 것은 나중에 내가 기차를 탈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사는 거 아닌가? 기차표가 권리 아니야? 왜냐면 이 기차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승무원한테 보여줘서 기차를 탈 수 있는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네. 맞죠? 근데 얘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계약이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유추를 해보자면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뭐였어? 그냥 한 방에 끝나야 계약인 거잖아. 네. 예약이 되려면 한 방에 끝나면 안 되고 나중에 본계약이라는 걸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게 예약이었잖아. 네. 그럼 이 구조가 사실은 여기에서 계약이 끝난 거라는 거지. 네. 즉 승무원한테 표를 보여주고 기차를 타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계약은 기차표를 사는 순간 끝났다고. 내가 여기를 타는 것까지. 사실상 기차표를 타는 순간 기차 탑승이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금 내가 기차 탈 때 승무원하고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27번에 2번을 보면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어. 네. 기억이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게 기억이야. 2번을 애들이 많이 골랐는데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거 같아? 틀린 거. 왜 틀렸어 이게? 기차에 탑승하지 않는 게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거래. 근데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뭐야? 기차를 탑승하는 게 의무야? 네, 돈 내는 거. 돈 내는 게 의무지. 그러니까 탑승하지 않고 말고는 네 마음이고요. 그냥 여기에서 계약은 끝났다고. 의무도 끝났다고. 돈 줬으니까. 즉 나는 기차를 탈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권리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의무는 했고 다. 아직 기차를 타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3번을 보면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아까 전에 얘는 계약이라고 했잖아.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얘가 맞는 말이지. 내가 그냥 의무는 다 했어. 돈 줬잖아. 네. 채권을 언제 성립시킬 건가만 내가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야. 기차를 탈 때 채권이 성립되겠지. 네. 즉 이때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게 아니야. 계약은 다 끝나버렸고 요 기차를 타는 건 새로운 계약을 해서 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이때 그냥 발동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은 한 번밖에 없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약이랑 다르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예약이 되려면 여기에서 계약 한 번 하고 여기서 계약을 한 번 더 했어야 됐어. 무슨 계약을. 네.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해한 다음에 밑에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27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잘 체크해두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해설해주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스킬을 썼나? 그냥 문장을 이해를 시켜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강의들 뭔가 구조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뭔가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뭔가를 배워야 될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의 핵심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전부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물어보면 그냥 읽고 푸는 거 아니야 국어는?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로. 그렇네요. 그리고 어떻게 읽고 풀 수 있는지를 구글만에서 섬세하게 말을 해줬었던 거고. 네, 맞아.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방향성 딱 잡아서 가라고 계속. 네. 알겠죠? 그러니까 잡다한 게 필요 없다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야. 방금도 너가 느꼈지만 맞아. 읽고 이해하면 맞추고 아니면 틀려. 네. 2번 2025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20년간 그래왔어. 이해하면 맞추고 못하면 틀리고. 알겠죠? 네. 이거 명심하고 공부량 맞추고 14시간으로. 알겠어? 네. 진짜 좀 독하게 먹고 가야 돼. 기간 얼마 안 남은 만큼. 더 늦었거든 지금. 네.
더 늦은 만큼 더 독하게 가요. 책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실제로 수업하니까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게 돼서 좋았어요. 확신이 들었어? 네, 이거 문제 풀어주는 거 보니까 이해만 하더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너 다음 주에 독재 들어간다는 거 바로 나한테 말해줘. 아, 인증하고. 네. 오케이. 갈게 우진아. 네. 열심히 하고. 네. 갈게. 안녕히 가세요.